처음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될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세무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야근이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필수로 들어야 된다. 저한테 시작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세무사들 예요. 오늘은 저희 세 명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게스트로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이자 땡튜버 텍스마드레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으로 17년째 일을 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텍스 마드레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텍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고요. 네. 마드레는 스페인어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 그냥- 엄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아이가 있는 엄마다 보니까 그냥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왜 엄마들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퍼주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정식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세무사무소 직원으로 지금 17년 차를 근무하고 계신데 네.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맨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격리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격리라는 그 직업이 나이가 들면 바로 이게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은 비슷한 일은 하는데 오래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좀 그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하다가 세무사 사무실로 직업을 전환을 했죠. 근데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오래 하면 좀 진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10년을 버텨보자. 10년. 네, 왜냐하면 대부분 한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 좀 일 좀 그쵸. 했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10년은 버텼고요.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아, 네. 드리면 17년을 한 곳에서 근무하신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곳에서는 15년 정도? 15 좀 년이요? 오래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자고 네.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원래는 뭐 세무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세무사 사무실 썰이 네, 이제 네. 한 3년 근무하고 그쵸. 이직해야지 뭐 돈 많이 한번 벌야 이렇게 튕기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결혼해야 되고 약간 아기 낳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무실에서. 네. 세무사님이 복 받으셨네. 아, 정말 네. 부러운 일입니다. 15년 한 곳에서 근속 상당히 부러운 일입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될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세무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뭐 연차별로 조금 어떻게 좀 달라지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업 관련된 신고를 저희가 대부분 하게 돼요. 그래서 거래처라는 게 생기고 거래처에 맞는 뭐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아니면 소득세 신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무 직원분들이 기본적인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님한테 결제를 올리면 어떻게 좀 해라 아니면 세금 확정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제를 맡아서 이제 신고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처음으로 거래처 받으신 거는 입사하고 나서 언제쯤 받으셨어요? 언니들이 5월달 바쁘게 지내고 나서 업체 배분을 네네.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일은 전문직이라는 건 들었는데 거래처를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맨 처음에는 저희 사수분이 조금 더 해라 그 서브 일을 그리고 나중에 주겠다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좀 직원이 많았거든요. 네네. 한 5, 6년 그러니까 한 5, 6명 정도 돼서 사수분이랑 했던 이야기를 이제 그 사석에서 했더니 무슨 소리냐 거래처를 빨리 받아야지 그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너가 빨리 그걸 받아야 이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다고 해서 가서 이제 저 거래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한 20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무사 사무실 내에 직급 체계가 보통 어떻게 네. 된다고 보시나요? 큰언니 저희 그냥 얘기로 큰언니가 있다 뭐 실장님? 실장님. 예, 그분이 조금
총괄을 많이 하시고 그 밑으로 뭐 대리님 뭐 그리고 사원분들 이렇게 시스템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네. 좀 야근이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이게 네. 뭐 맞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전에는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장님들이 3개월치, 6개월치 자료를 한 번에 그죠. 수기로 가지고 오셨었어가지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도 하고 지금 발행해야 되는 외형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근을 하는 거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반기에 그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 강도가 예전에는 극과 극이었다면 지금은 좀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 너무 극한 야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력이 많으시니까 네. 그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요 직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좀 네.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세법이 매년 바뀌어서 자, 한 1년만 쉬어도 잠깐 얘기 드리긴 했는데 육아휴직 때문에 네. 1년을 쉬었는데 진짜 불안했어요. 음. 잠깐 뭐 했는데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적응해야 되는 거. 항상 바뀌는 거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오래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저희 지금 세무사회에서 보면 네. 각 제가 먼저 지금 각 그 세금 신고 시즌마다 네. 각 지방회든 네. 본회든 교육을 해주잖아요. 뭐 네네네네. 부가세는 개정세법, 네. 법인세, 소득세 네네. 개정세법, 연말정산 네. 다 이렇게 직원들을 뭐 이렇게 강당 네. 예, 모집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고는 좀 생각을 해요. 약간 제가 교육을 듣는 이유는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시즌이 되면 법인세 시즌이면 아 법인세 조정 어떤 거 했었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강의 들으면서 아 맞아 나 이번에 이거 해야 되지 하고 이거 관련해서 또 바뀐 법들 이번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경력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좋고 신입이었을 때는 들어도 잘 모르죠. 몰라서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었는데 그것도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17년 하신 거 보면 네. 이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 네네네. 안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거랑 네. 그리고 이 직업을 오래 하신 거 보면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끼리 그냥 썰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지역을 이사를 가거나 그래도 거기엔 세무사 사무실 항상 있다.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맞지 않나요? 요즘 표현 많던데. 아 그래요? 세무사 사무실은 이제 뭐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육아하는 그 직원들이 많다 그쵸. 보니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중간 중간에 뭐 개인적인 볼일을 때문에 연차를 내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세금 신고 시즌만 아니면은. 우리가 갑자기 나가서 연차나 이런 걸 쓴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아이들 키우면서는 저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죠 세무사님들이. 네 많이 해주세요. 애가 있다고 네. 하고 그러면 뭐 네. 출근 시간 조정이나 맞아요. 그런 이런 것도 것도 좀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이게 그 세무사 사무실만 다니던 분들은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들은 뭐 시간 수당 그쵸. 이런 거에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냥 월에 기장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자유로움이 좀 있어서 그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급여가 밀리는 일은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급여 안정성 측면이나 그다음에 연봉의 협상도 솔직히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연차가 17년 차, 20년 차 하시더라도
일을 하시는 걸 저희는 보면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은 그 연차에 다른 사람은 뭐 1,000만 원을 더 받는다, 2,000만 원을 더 받는다, 1,000만 원을 덜 받는다,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연봉도 어느 정도 자기 능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뭐 장기간 진짜 근속이나 뭐 이제 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직원으로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2, 3년은 빡세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육아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시작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아하는 시간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일도 배우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신입으로? 네,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무 능력이 될 때까지는 자기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는 일을 줄여도 되고, 그죠? 또 시간 하고 조절이나? 싶으면 네, 많이도 할 수 있어가지고 한 그 앞 시간은 누구한테나 좀 똑같이 하되 다음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 시험 내용이나 1년 루틴이나 간단하게 이제 급여에 대한 내용도 알아봤는데요. 좀 할 만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좋은 세무사님들이 있으니까 네,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서로 저희가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꿀팁을 김성훈님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